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정확한 드라이버 샷 치는 방법인데요. 제가 왜 이 레슨을 준비했냐면 저는 드라이버 샷이 가장 자신 있고 골프를 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샷 중에 한 개여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샷. 이런 명품 드라이버 샷 때문에 이혜원 선수 하는 거죠. 오늘 뭘 알려주실 거예요, 드라이버 샷? 드라이버 샷은 정확하게 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치는 방법은 우선 백스윙 때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임팩 이후에 팔로스를 넘어갈 때 두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양팔이 펴진 상태로 아크를 크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봐도 너무 시원시원한 스윙인데요. 먼저 이렇게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비법으로 여유 있는 백스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 천천히 들어야지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유 있는 백스윙이란 어떤 거예요? 다들 드라이버를 잡으시면 거리를 많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급해지고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유 있게 드시려면 천천히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백스윙을 충분히 다 끝까지 수평이 될 때까지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체크가 잘 안 되시면 거울 앞에서 이렇게 채를 들고 수평까지 딱 들고 그 상태에서 바로 내려오면 자신도 모르게 여유 있는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와. 유심히 봤거든요. 수평까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골퍼들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내 스윙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수평까지 오는 걸 체크를 좀 할 수 있는지. 원래 거울 앞에서 스윙 연습을 하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거울이 없을 때 혼자 연습을 하게 되신다면 딱 하프 스윙까지 들고 충분히 코킹을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어깨만 충분히 회전을 많이 해주시면 수평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볼게요. 샷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좀 이렇게 궁금한 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손 위치를 더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몸의 꼬임을 더 느끼는 좀 여유로운 백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의 위치를 신경 쓴다기보다는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이 회전으로 풀어서 쳐줘야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백스윙을 했을 때 어깨 턴이 많이 회전이 되면은 수평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고 거리도 더 많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스윙을 했었을 때 뭐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봤었을 때 평행하게 수평하게 하는 거는 결과일 뿐, 나는 좀 이렇게 몸의 꼬임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해주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몸의 백스윙을 할 때 꼬임 좀 느끼면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다. 약간 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제가 좀 잘 알아들은 것 같죠? 네, 맞아요. 정말 한 번에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샷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근데 정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윙을 다시 보니까 정말 제자리에서 몸의 꼬임과 풀림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드라이버 스윙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이버 할 때 꼬임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런 백스윙을 했을 때 뭐 꼬임을 잘 느끼거나 아까 얘기해줬던 수평까지 오는 그런 백스윙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연습할 때 하체를 드라이버를 치실 때 하체를 같이 움직이시면은 훨씬 꼬임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좀 하체를 최대한 고정시켜 두고 상체를 많이 회전을 시켜주면 훨씬 그 꼬임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 이제 스윙을 딱 시작하는 단계에서 근육을 따졌을 때 어느 부위로 좀 시작하는 편이세요? 저는 팔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팔로요. 네, 팔로 이렇게 손목을 쓰지 않고 처음 스타트는 그 양팔로 같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스윙 궤도가 훨씬 잘 잡히실 것 같아요. 아까 이가영 선수도 이혜원 선수의 드라이버샷 부럽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실제로 또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정말 예원이가 드라이브를 잘 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 보는데도 똑같이 정말 백스윙이 똑같이 일정하게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이가영 선수도 좀 이런 부분 연습하고 있나요? 네, 저도 백스윙 크기를 약간 여유 있게 든다라고 했는데 저도 한 번씩 급해지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칠 때 백스윙을 여유 있게 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정말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샷 보여주세요. 네. 정말 똑바로 멀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드라이빙 지수 1위 그리고 히팅 능력 지수 1위를 기록했는데 명품 드라이버 샷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많은 KLPGA 선수들 중에 1등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는 제가 드라이빙 지수 1위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1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 놀랐고 그동안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치려고 연습했던 게 정말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도 항상 이 이혜원 선수의 샷을 보면서 감탄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첫 번째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네. 두 번째 아까 팁도 살짝 알려줬는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팁은 임팩 2 팔로스를 넘어갈 때 양팔이 이렇게 구부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아크도 작아지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고 나서 최대한 목표 지점으로 양팔을 뻗어서 크게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굿샷. 제가 지금 계속 드라이버를 보는 건지 팀을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똑바로 가요.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가요? 근데 이제 되게 아마추어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닮고 싶어하는 자세가 팔로우스로 해서 양팔이 뻗어 있는 자세.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양팔을 좀 더 쉽게 뻗을 수가 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팔을 뻗으시려면 목표했던 방향으로 최대한 쭉 뻗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헤드를 거꾸로 잡아서 스윙을 하시거나 좀 가벼운 물건이나 채로 좀 이렇게 양팔을 뻗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잡고 이게 피니시까지 다 안 넘어가셔도 되고 치고 딱 여기서 멈추셔도 훨씬 더 쉽게 느낌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바른 동작은 딱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왼쪽 어깨선으로 헤드가 이렇게 잘 넘어가야 가장 좋은 자세이고요.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덮어치셔서 이렇게 왼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공이 찍혀 맞으면서 거리도 많이 손해를 보시고 그리고
공도 슬라이스가 많이 나셔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 측면에서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계속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드라이버가 거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확도가 높은 건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거리와 정확도 어떤 걸 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 거리도 물론 중요한데 우선 저는 시합을 뛰면은 거리보다는 정확도 위주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한 두 가지를 가장 신경 쓰시면 좋고요. 그거 외적으로는 저는 항상 리듬을 신경을 많이 써요. 백스윙 드라이버를 치면 항상 급해져서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좀 세게 치려고 하기보다는 스윗스팟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 말고는 스윗스팟에 맞추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윗스팟에 맞추려면은 이 머리가 많이 움직이면은 스윗스팟에 맞추기가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스윗스팟에 맞추시려면 머리를 항상 똑같이 그 자리에 잡아두시고 치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지금 머리를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 레슨을 받을 때 머리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머리를 그냥 가만히 고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저희가 레슨 또 듣다 보면 또 그러면 안 된다. 머리도 어느 정도 좀 회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네. 이혜원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스윙을 할 때 머리를 완전 가만히 두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아예 잡아두면은 좀 몸을 쓰거나 체중 이동을 할 때 좀 많이 불편해서 거리가 좀 안 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머리를 완전 잡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위아래로만 많이 움직이시지 않고 그냥 백스윙 할 때는 살짝 따라갔다가 팔로우스를 할 때도 살짝 따라와 주는 정도면 훨씬 더 쉽게 체중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들리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신다든지 그리고 임팩 이후에 팔로우스를 할 때 이렇게 뒤로 떨어지신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나가신다든지 이런 동작만 안 하시면은 머리를 좀 그래도 편안하게 잡고 그냥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축을 고정하고 살짝 이제 옆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상하로는 움직이면 네. 안 된다. 이런 네. 이야기시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혜원 선수처럼 스윗스팟에 맞추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샷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이혜원 선수가 지금 평균 드라이버 거리가 몇 정도가 되죠? 저는 220m 정도 치는 것 같아요. 그럼 오. 220m 정도면은 캐리로 봤었을 때는 약 200m 정도 될 거거든요, 맞죠? 네. 네. 아, 그럼 저희가 지금 스크린에 지점이 딱 200m가 찍혀 있는 동그라미 원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네. 거기에 3번을 쳐서 다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에이, 어때요, 이혜원 선수?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골프가 같아요. 사격도 아니고 에? 관역 맞추기 어려울 거의 것 같은데요. 아이언샷 같으니까요. 맞아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어때요? 도전? 해보진 않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혜원 선수가 정확하게 200m에 떨어뜨리는 드라이버 샷. 네. 3번을 시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도. 굿샷. 조금씩 휘고 있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인.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성공한 건가요? 자, 첫 저는- 번째 시도 성공. 저는 성공. 그렇죠. 성공한 네, 성공이죠. 거죠. 네. 두 번째 시도. 네, 두 번째 시도. 오. 굿샷. 우와. 한 가운데. 와. 와. 와,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아. 마지막 네, 마지막. 세 번째 시도. 떨리죠? 자, 마지막
오. 세 나. 번째 샷. 와.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아이언샷도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드라이버 샷을 이렇게 정확하게 치는 게 대단합니다. 어때요, 이강인 선수? 정말 똑바로 가는 것밖에. 아니 프로들도 사실 힘든 거잖아요. 네, 힘들죠. 드라이브는 또 채가 길기 때문에 방향이 많이 틀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똑바로 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혜원 선수가 계속해서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노하우를 먼저 알려줬습니다. 오늘 같은 선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또 레슨을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저도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예원이가 얘기했듯이 그 얘기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치면 저도 더 똑바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꿀 같은 팁들을 배워봤는데요. 계속해서 이혜원 선수의 두 번째 레슨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50도 웨지샷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배워보시죠.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레슨은요, 50도 정확하게 치는 방법인데요. 제가 왜 이 레슨을 준비했냐면, 투어를 뛰다 보니까 100m 이내에 50도를 잡는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50도를 잡았을 때 버디로 더 많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보통 50도 웨지샷이면 몇 미터 정도 가나요? 저는 90에서 95m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샷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정확하게 90m 같습니다. 네. 정말 드라이버 샷보다 웨지 샷은 방향도 오차도 없이 거리도 정확하게 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칠 수 있어요? 50도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샷과 달리 거리를 많이 보내도 되지 않는 클럽이니까 풀스윙보다는 좀 펀치샷 느낌으로, 하프스윙 느낌으로 치는 게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 네, 50도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때 백스윙을 든 다음에 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웨지샷을 치다 보면. 근데 풀리지 않고 백스윙을 들고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공을 타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프로치 웨지샷은 공을 다운블로우로 쳐야 되기 때문에 풀리면은 공을 맞고 임팩트의 땅을 파기가 어려워지니까 좀 다운블로우로 내려와서 끌고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목이 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마추어 골퍼들은 또 너무 많이 끌고 내려오면 뒷땅을 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점들을 유의하나요? 너무 이렇게 볼까지 너무 많이 끌고 내려오려고 하시지 말고 백스윙을 든 다음에 힘을 빼고 딱 반쯤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손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몸하고 같이 회전을 하면서 공을 타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을 든 다음에 여기까지만 끌고 내려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몸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맞고 이렇게 팔로우 때 양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펴진 상태로 넘어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굿이야. 나이스. 정말 90m에서 95m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네. 50도 웨지샷은 풀스윙을 하면은 거리가 오히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서 풀스윙보다는 펀치샷으로 하시는 게 훨씬 거리 맞추기도 쉽고 임팩트 하시기도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 아. 풀스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큰 동작이 아니라 조금 작은 동작으로 스윙을 해주고 정확도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본인만의 뭐 볼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드레스 때 좀 달라지는 건 있나요? 어드레스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볼 포지션은 딱 중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오른발 뒤꿈치 안쪽에다 두고 치시면 훨씬 공을 타격하기가 쉬워지실 것 같아요. 그 오른발 뒤꿈치 안쪽 네. 그쪽에다 네. 볼 포지션 한번 체크해 주신 다음에 스윙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아, 정말 계속 봤던 샷을 계속 보는 느낌이에요. 그럼 볼 포지션 얘기해 주셨으니까 체중 분배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좀 왼발 오른발 어떻게 두는 편인가요? 체중 분배는 이렇게 딱 신경을 쓰고 하지 않고 그냥 딱 5대5 그냥 딱 편안한 자세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다른 클럽하고 마찬가지로 좀 5대5 네. 비중을 두네요. 그럼 네. 아까 이혜원 선수가 이 50도 웨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 시합 나갔을 때 어느 상황에서 제일 많이 써요? 저는 50도 웨지샷을 잡는 걸 좋아해서 파5 같은 경우에 드라이버를 치고 세컨샷을 칠 때 끊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항상 90m에서 95m 이 정도의 거리를 남겨두고 항상 50도를 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거리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점에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웨지샷의 거리 조절을 할 때는 저는 보통 스윙 크기로 많이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웨지샷을 칠 때는 그립 길이로 거리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 이렇게 해야 훨씬 더 거리 조절하기도 쉬워지고 조금 그렇게 큰 미스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요. 지금 그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되게 두 분도 귀를 쫑긋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립을 조절하는지 실제로 보여주세요. 아, 네. 그러면 볼 위치도 똑같고요. 네. 조금 덜 보내고 싶으시다 하면은 평소보다 그립을 조금만 짧게 잡고 그냥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이게 몇 미터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85m 정도. 85m? 네. 자, 85m. 와. 오, 정말 딱 정확하네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이셨던 샷은 스윙 크기 똑같고 스피드 똑같이 하신 거죠? 네, 그쵸. 근데 그럼 그립으로. 그립만 다른 거예요? 네, 그립만 조금 짧게 잡으면 훨씬 5m 정도까지, 5m, 10m 정도까지는 조금 더 쉽게 거리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데 어느 정도 짧게 잡아요? 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약간 써 있거든요. 로고가 좀 네, 있죠? 로고가 있는데 거기 위로 해서 딱 이 정도 딱히 정해두진 않았는데. 근데 혹시 네. 클럽을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들어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좀 같아요. 본인만의 기준인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짧게 잡으면 네. 5m 정도 네. 짧게 가는 건가요? 1인치 정도, 반인치 정도 짧게 잡는 것 같아요. 꿀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강우 선수 지금 보니까 계속 열심히 듣는 것 같던데요. 어때요? 네, 저는 그립으로 거리를 조절하기보다는 저는 백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도 줄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보려고요. 네,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혜원 선수가 50도 웨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왜 다른 웨지도 많은데 50도를 제일 많이 써요? 다른 웨지 샷들도 많은데 50도가 쇼다이언 느낌도 나고 조금 더 임팩을 했을 때 조금 더 샷하는 느낌이 나서 50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피니쉬를 잘 안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피니쉬 같은 경우는 딱 제가 타겟 설정한 방향으로 팔로스를 해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동작은 그냥 손이 따라가는 대로 해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돌리시면 스핀량도 일정하게 치기가 어렵고
거리도 조금 맞추기가 힘들어져서 딱 타겟 설정한 방향으로 두 팔을 쫙 뻗어주고 그 다음에는 팔만 더 올려서 피니쉬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50도 웨지샷이나 쇼다이언 했을 때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 점은 진짜 주의해야 한다. 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프로하면서. 네. 뭐 뒷땅도 많이 나고 생크도 나거든요, 사실. 네.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웨지샷을 치시면 항상 핀에 붙이려고 치시잖아요, 다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 확인을 너무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을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핀에 먼저 붙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몸이 먼저 이렇게 들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해주고 싶어요. 많은 선수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머리 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암 때 보면 다들 머리를 너무 급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뒷땅도 많이 나오고 공이 토핑성으로도 많이 맞기도 하는데 방금 예원 선수가 얘기했듯이 머리를 좀 더 공을 끝까지 조금 더 보고 치면 좀 더 좋은 임팩도 나오고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집중해서 볼게요. 샷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혜원 선수의 머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샤. 굿샷. 와, 와. 우와, 어우. 들어갈 뻔했어. 너무 정확하네요. 정말 반을 가르는 샷입니다. 정확하네요, 정말. 어때요, 김영주 프로? 지금 이혜원 선수가 50도 웨지샷을 보여줬는데 이러니까는 이혜원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우선 드라이버 잘 쳤잖아요. 네. 그죠? 드라이버 잘 쳤고 그리고 페어웨이에서 찬스가 날 때 90에서 100m 사이 혹은 90에서 95m 사이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적이 당연히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혜원 선수에게 드라이버 샷, 웨지샷까지 배워봤습니다. 당신을 위한 단 하나뿐인 레슨, SBS 골프 아카데미. 지난 시즌 KLPGA 투어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던 두 선수죠. 이가영 선수 그리고 이혜원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첫 출연이었잖아요. 두 선수 오늘 어땠어요? 먼저 이혜원 선수부터. 오늘 첫 출연을 하게 돼서 엄청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의 노하우를 이렇게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서 정말 뜻깊고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가영 선수는 어땠어요? 저도 처음 레슨을 해보는 거라 되게 많이 떨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또 나오시면 돼요. 네, 다음에 준비를 더 잘해서 한 번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시즌이 이제 좀 있으면 올 텐데 동계잖아요. 각자 이번 동계 때 나는 어떤 걸 좀 집중해서 훈련할 생각이신지 이가영 프로 먼저. 저는 작년에 제가 부족했던 점이 숏게임인 것 같아서 숏게임을 조금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혜원 선수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숏게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특히 러닝 어프로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올 동계훈련에 가서 러닝 어프로치를 많이 연습하려고 해요. 오늘 배웠잖아요. 네, 언니가 알려준 꿀팁도 많이 연습해보려고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동계 훈련을 마치면 이제 새로운 시즌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두 선수의 목표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1승을 더 추가를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했던 수치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그럼 그럼, 이혜원 네. 선수. 네, 저도 우선 첫 승을 하는 게 올해 제일 큰 목표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더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팬분들도 응원하실 것 같은데요. 새해가 밝았잖아요. 두 선수가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혜원 선수부터.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도 하시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모두 다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는 건강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올 한 해 하는 일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원 프로랑 저랑 올 한 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시즌에는 더 멋진 활약 보여주길 저희 SBS 골프 아카데미도 응원하겠습니다.